시을 출신 우영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K스포츠재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전 이사장이었던 정동춘 이사장이 최근에 이제 275억 원 인출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문체부에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립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인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소송이 또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비례재단은 뭐 청산인이 이제 네. 뭐 청산인 신청이 들어오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터인데요. K스포츠 재단은 소송을 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소송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소송 결과를 떠나서 현재 이런 인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 청산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단을 살펴볼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정책관실 업무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프레스센터가 이제 1에서 11층까지는 이제 서울신문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층에서 20층까지 이제 코바코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 운영을 맡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바코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도 지금 뭐 관리비 임대료 소송이 맞고 이런 상황이라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2013년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3계층에 대해서는 코바코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6계층에 대해서는 국고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문체부가 관리하는 안을 조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문체부가 그 이후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방통위로 이게 업무가 이제 이관되면서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언론진흥기금이 이제 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마 올해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인데, 정확하게 언론진흥재단과 언론기금의, 진흥기금의 문제를 파악하셔서 어떤 방식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향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작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했거나 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인이 고상돈이라는 것은 네. 다 아시는 예. 일일 겁니다. 1977년 일이었죠. 그리고 79년에 맥켄리 원정대에서 등정을 성공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산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이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인에 대해서는 기념관도 조성하고 그 나라의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도전심과 모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념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고상돈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첫 등재를 할 때, 등정을 할 때는 뭐 온갖 카페레드의 뭐 기념 우표 발행 뭐 다양한 국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다 끝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이 등정일인데 산악일의 날로 지정한 이후에 뭐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엄원길 전시관, 박영석 기념관 이미 다 조성돼서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이고 곳이 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이제 이미 2개의 기념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 국가의 위상을 높였던 분인 만큼 또 특히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한산악연맹 활동을 해오셨던 분임을 잘 감안하셔서 고상돈 기념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문학 산악인 중에서도 가장 높이 기려야 될 분이신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기리는 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인지 아니면 산악인들과 함께 할 일인지 상의해가면서 방법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 제가 4년 임기 동안 태권도 하나만 정상화시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확실히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권도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중동도 가고 올람전도 가고 또 근로자로 가서 경제 개발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태권도 사범들이 210개국에 가서 상당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심지어는 국회의원, 수상,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랜드마스터의 고향의 상품을 계속 사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중구 사범 같은 경우는 부시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주선할 정도로 제의 상하원 의원을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예절,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걸 갖다가 본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너무나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데,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님, 장관 후보님.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중요합니다. 패널림픽도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경원 존경하는 의원님하고 제가 세계 몇 개국을 다녀봤더니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같이 이렇게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장관 후보께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처음으로 태권도가 패널림픽에 출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번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선수를 훈련시킬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예산 지원 각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4일 날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183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선수도 출전합니다. 이게 바로 평화 올림픽입니다. 세계대회입니다. 어떻게 183개국이 참여합니까? 다른 종목에 이렇게 효자 종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네. 근데 너무나 무방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장관 되시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 온 사범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인천공항 들어올 때 자기 제자들 데리고 들어온답니다. 태권도 제자들을. 그러면 엄청난 데라고 생각하는데 메카 국기원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그래요. 너무 창피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 곡간 같아요. 어디요. 북한의 국기원에 준하는 것은 우리 거에 10배 준하는 그런 태권도 전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 지금 태권도 공원 그건 실패작입니다. 누가 가지도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 공원 같은 경우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번에 세계대회 온 사람 중에 북한의 장웅 IOC 의원입니다. ITF의 시범단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WTF하고 같이 공동 시범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8일에는 국교원에서 장웅 IOC 의원하고 또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65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이번에 동해에 주셔서 오늘부로 사단법인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이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서 장웅 IOC 의원 만나서 남북체육교류, 이건 비정치적입니다. 절대 정치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으로서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의를 할 때도 우리의 문화상품인 태권도 시범단을 제가 직접 이끌고 가가지고 우리의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다 있는데 우리 태권도는 1억 명이 넘는 동호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보유자 명인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 지정 지원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많이 하자는 거 아닙니다. 태권도를 만들었던 8개관이 각각 기술이 다르고 그게 품새 모둠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명예 지정을 통해서 명예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은 세종학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요.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작동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많이 몰려듭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처음부터 차렷, 한국말을 합니다. 차렷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합니다. 차렷, 사원리에 대한 경례합니다. 그리고 품새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시범으로. 이건 이렇게 합니다. 시합을 할 때입니다. 한국말로 준비! 이렇게 합니다. 준비. 자, 경례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칙했으면 쳤으면 경고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전파한다는 것은 210년 그런데 이 태권도를 너무나 경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4년 동안 태권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나만큼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가장 애국자입니다. 태권도 사무장. 좀 유념해서 지원 잘해주실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태권도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5월 24일 날 이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올 때 김포공항에 딱 들어오면 태권도 메카라고 데리고 오는데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길가에 태권도 조형물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역사적인 장면이 형상화되는 태권도 동작을 동상으로 씌워달라는 게 외국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예, 열정을 가지고 아주 생동감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했거나 했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인이 고상돈이라는 것은 네. 다 아시는 예. 일일 겁니다. 1977년 일이었죠. 그리고 79년에 맥켄리 원정대에서 등정을 성공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산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이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인에 대해서는 기념관도 조성하고 그 나라의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도전심과 모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념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고상돈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되는 그런 그러니까 소송 결과를 떠나서 현재 이런 인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 청산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단을 살펴볼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정책관실 업무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프레스센터가 이제 1에서 11층까지는 이제 서울신문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층에서 20층까지 이제 코바코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 운영을 맡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바코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도 지금 뭐 관리비 임대료 소송이 맞고 이런 상황이라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2013년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3계층에 대해서는 코바코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6계층에 대해서는 국고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문체부가 관리하는 안을 조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문체부가 그 이후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방통위로 이게
업무가 이제 이관되면서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언론진흥기금이 이제 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인데, 정확하게 언론진흥재단과 언론기금의, 진흥기금의 문제를 파악하셔서 어떤 방식의 대책을 세워나갈 할 것인지 향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작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저희를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첫 등정을 할 때는 뭐 온갖 카페레드에 뭐 기념 우표 발행 뭐 다양한 국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다 끝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이 등정일인데 산악인의 날로 지정한 이후에 뭐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엄원길 전시관, 박영석 기념관 이미 다 조성돼서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곳이 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이제 이미 2개의 기념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 국가의 위상을 높였던 분인 만큼 또 특히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한산악연맹 활동을 해오셨던 분임을 잘 감안하셔서 고상시을 출신 의원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K스포츠재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전 이사장이었던 정동춘 이사장이 최근에 이제 275억 원 인출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문체부에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립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인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소송이 또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비례재단은 뭐 청산인이 이제 네. 뭐 청산인 신청이 들어오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터인데요. K스포츠 재단은 소송을 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소송 결과를 또 지켜봐.